박지원 원장님, 이번에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석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요. 일단 누워서 일어날 때 또는 고개를 돌렸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는 이석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을 먹고도 호전이 잘 안 됐다고 하시는 거는 약만 가지고 안 되는 다른 이유가 또 있다는 거겠죠. 생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컨디션이 확 나빠진다. 몸의 컨디션이 나빠지면 그게 감기가 됐든 아니면 통증이 됐든 또는 어지럼증이 됐든 그 증상이 같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생활 관리를 더 어떻게 조절하고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아마 터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석증이라고 하면 정확히 우리 귀에 어떤 기관에서 발생을 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석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석증은 본래 이름이 이제 별명처럼 이렇게 불려져 있는 거고요. 본래 이름은 양성 체위성 돌발성 현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원래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눈의 시각 정보하고 또 전정기관에서 균형을 잡는 기관하고 또 우리 뭐 근육과 관절, 척추에 있는 고유소형 감각에서의 그 신호가 서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치가 안 하면 어지럼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에서처럼 양성이라고 하는 건 일단 악성과 양성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양성은 죽고 살고 지장이 없는 거예요. 뭐 크게 큰 지장을 주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환자 본인은 마치 이게 풍이 온 게 아닌지 하는 겁을 먹을 정도로 아주 큰 곤란함을 겪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게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돌발성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또 머리 위치나 자세에 따라서 그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체위성이라는 말이 붙어서 흔히 이제 약어로 BPPV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건 귀 옆에 있어요. 귀 옆에 이제 고막 바깥쪽을 우리가 외이라고 하고요. 고막에서 안쪽을 중이, 그다음에 이제 청신경에 가까이 있는 쪽을 내이라고 하는데 내이 쪽에 있는 그 전정기관에 세방고리관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고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데요. 달팽이관 쪽은 이제 소리를 담당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평형기관에 담당하는 거를 세방고리관이라고 하는데 이쪽 계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이제 이석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석증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 과정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자,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석증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전정기관에 어떤 주머니들이 있어요. 둥근 주머니, 또 타원형의 주머니가 있는데 원래 그 주머니 안에 이제 칼슘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우리 석회 물질이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구조물인데 이게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떼굴떼굴 굴러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그 평형을 담당하는 세방고리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방고리관이 앞쪽, 뒤쪽, 옆쪽이 있는데 그중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증상이나 또는 그 방향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임상적으로 구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안쪽에 가득 차 있는 뇌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몸의 전정기관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일종의 돌멩이죠. 아주 작은 돌멩이에요.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의 작은 돌멩이인데 그게 림프액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몸은 가만히 있는데 얘가 마치 뭐 저수지에다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 파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이제 그게 뇌 림프액에서 전정기관이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반복해서 이게 자꾸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게 자율신경과도 직접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메스껍거나 아니면 또 토하거나 또 이렇게 되게 불안하고 식은땀 나고 이런 증상들을 같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이석증이 나타날 때 그 증상만 가지고는 이게 중풍인지 아니면 뭐 그냥 우리가 말초신경의 문제로 나타나는 크게 뭐 좀 진정하면 나아질 질환인지를 환자 입장에서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임상 이제 의료진을 찾아가 가지고 꼭 조언을 봐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사실 한의학에서 이석증 하나만을 가지고 어떻게 변증을 하고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어지럼증에 대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눠볼 때 기본적으로 그 신체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약물 처방을 하고 치료의 방향을 설정을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를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김지혜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스트레스가 정말 우리랑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어지럼증과 관련해서는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몇 번 이제 방송에서 소개된 바 있는 부신 기능 저하라고 하는 게 한의학적으로는
그 신음어, 신양어에 관한 범주인데요.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전형적으로 또 이석증이 잘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갖고 있는 뭐 손발이 차갑다든지 아니면 뭐 창백하다든지 스트레스 예민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있을 때 그 변증을 따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감기울결이라고 하는 변증은 어떤 거에 해당하냐면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옆구리가 그득하다든지 또 짜증에 잘 밀려오는 것 동반하는 그 어지럼증 증상들이 있을 때 이런 이제 변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머리가 같이 아프면서 입이 잘 마르고요. 열이 위로 치받는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또는 이명증을 같이 호소하는 이런 이제 어지럼증 증상이 있을 때는 간양상황이라는 변증을 또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아예 기운 자체가 모자라 가지고 자꾸 눕고 싶고 또 소화기 자체도 약하면서 자꾸 이렇게 의욕도 안 생기고 이런 상태에서의 허증의 어지럼증인 경우에는 이제 기혈양언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변증을 하게 되고요. 다물담뇨라고 해가지고 흔히 이제 습담을 원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무언가에 자꾸 쫓기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고 잠을 잘 못 이루면서 또 자꾸 불안이나 잠을 못 이루는 증상뿐만 아니라 꿈도 많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다물담뇨라고 이제 변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원담탄 계열의 유명한 한약 처방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석증이 있다 그러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빠져나온 이석을 제자리로 돌리는 겁니다. 일단 기존의 어지럼증으로 이렇게 크게 범주를 해서 치료할 때는 앞서 이제 알려드린 변증을 해가지고 이제 한의사가 약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약 처방을 해가면서 몸의 컨디션을 좋아지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일단 현재 어지러움 증상이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다른 간별 질환들을 우리 김지혜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통은 시간으로도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이 이석증, 그러니까 PPPV 때문에 어지러울 때는요. 그 어지러운 시간이 짧게는 1분, 뭐 길어야 5분을 넘기지를 않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주변에 막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사방에 도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너무 견딜지 못하는 이제 버티고 있기 힘들다고 해서 영어로 버티고 이런 농담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 이외의 것, 그러니까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는 그냥 종일 어지러워요. 그냥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어지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더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요즘엔 되게 흔한 것 같고요. 또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시간은 그보다 좀 PPPV하고 전정신경염 사이 정도 되긴 하는데 적어도 10분 이상, 20분 내외 정도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고 또 귀가 울린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구별하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흔히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또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한 예후가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그 감별을 위해서 MRI를 포함한 다른 검사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검사들은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한의원을 방문했을 때 말초성 어지럼증이다, 특히나 PPPV다라고 할 때는 일단 이석 정복술을 할 수 있는 이제 의료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이석 정복술을 시행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이석 정복술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한 경우가 그 세 개의 방골이관 중에서 뒤쪽 방골이관 쪽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일 흔해요. 한 80%, 90% 된다고 하니까 일단 그걸 먼저 정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그 자료 화면은 오른쪽 뒤 방골이관으로 그 이석이 빠져나왔을 때 정복을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이게 유발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검사법이 있어요. 사람 이름을 따서 딕스홀파이크 테스트라고 하는 걸 거쳐서 이쪽에 방골이관에 문제가 맞구나라고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거 빠져나온 거를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중력의 힘을 이용한다는 거는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그 돌이 떼굴떼굴 구르던지 해서 밑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방골이관이 이렇게 반원처럼 생겼으니까 이게 90도 각도로 계속 머리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로 뒤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눈이 자꾸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튀는 안진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나타나면 그 안진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진이 있는 동안은 계속 어지럽거든요. 그리고 계속 토할 것 같고. 그래서 안심을 시키면서 환자를 이렇게 눕혀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좀 진정이 되면은 이제 고개를 또 돌려요. 그러면 고개를 돌렸으니까 또 이제 안에 내 림프액 내에서 그 이석이 움직여 버리니까 또 어지럼증을 또 심하게 느끼거든요. 또 그러면은 기다리는 거예요. 또 다시 얼마 동안 또 안진이 이제 없어지고 또 메스꺼운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없어지면 또 다시 고개를 다시 바닥을 보게 해서 또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애플리 수기법이라고 하는데 현재 알려져 있는 이제 이석 정복술 여러 가지 술기 중에서 가장 뭐 한 번 시술 만에
꽤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 있는. 근데 이렇게 한번 시술을 하고 나서 좋아지면은 이제 뭐 명의 소리도 듣고 좋은 얘기를 듣는데 반복해도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재발하는 이유인 거죠. 이석이 하나만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자꾸 떨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뭐 한의원을 비롯해서 생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생활 관리 얘기를 할 건데 생활 관리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한의원에 오시면 아까 한약 처방 이외에도 뭐 침 치료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밖에 추나요법이 이런 정복술과 관련된 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자세나 틀어짐이나 또는 머리 쪽으로 잡고 이렇게 에너지가 모이는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추나요법 이런 걸 같이 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면 침, 추나 또 이런 생활 관리까지 같이 조언을 들을 수가 있죠. 박지훈 원장님, 이 밖에 평상시에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석증이 있는 경우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럴 때는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를 들면 걸을 때도 잘 넘어진다든지 발목을 잘 삔다든지 밤길을 걸으면은 이를 시각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밤길을 걸을 때 내가 더 잘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의 분들은 기본적으로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다른 표현을 또 빌리자면 손해도 그 역할을 도와주는데 중추성에서는 이제 손해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쪽에 손해 기능이 떨어져서 눈 감고 걸어보면 내가 자꾸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내가 그쪽에 전정기관 기능이 약해져 있구나. 이석증도 그쪽으로 잘 올 수가 있고요. 전정신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균형을 잡는 운동을 일단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내가 균형 잡는 능력이 떨어진다. 나는 이렇게 한 발로 서 있는 거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은 특히나요. 그런 경우에 내가 매번 그렇게 연습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물론 중요해요. 근데 몸으로 하는 운동 이외에도 눈 운동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의 움직임과 또 이런 세방골인가의 움직임과 또 척추에 있는 그 고유수용 감각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 운동을 충분히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척추를 운동하는 것처럼 또는 이렇게 전정기관 제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렇게 눈을 상하 좌우 또 이렇게 시계 방향 반시계만 무작정 다 하는 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미 이석증 진단을 받고 있거나 또 전정신경염을 포함한 전정기관에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눈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그 팔다리를 움직이고 그 팔다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시야를 움직일 때 어느 쪽으로 어떤 패턴으로 하는 게 좋은지를 꼭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이걸 집에 와서도 반복을 하시면 그냥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치료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집에서도 이렇게 재활 시간을 가지신다고 한다면은 훨씬 더 빨리 그 일상생활을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